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보다는 인간관계가 꼭 필요하냐라고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저는 오히려 스스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어, 과연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 예전에 우리가 부족 단위로 이제 그 아마존도 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들은 뭐 뭉쳐서 같이 뭐 사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꼭 필요한 그 싸움에서 꼭 필요한 무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근데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현대 근대에 와가지고 인간관계가 오히려 어설프게 인간관계를 가지면 안 가지기보다 사실 못한데, 그런 어떤 그 뭐라고 집단 어떤 심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으면 왠지 나는 외롭고 쟤네는 되게 즐거워 보일 거야 라는 어떤 그 부러움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혼자 한국에서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다단계를 하면 저기 이게 왕따가 돼요. 네. 그 제가 초반에 한국에 와서도 뭔가 이런 영양제 같은 걸 내놓으면 나중엔 뒤에서 저를 약쟁이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20대 초반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고, 예전에 내가 10대 때만 해도 뭔가 내 생일이면 사람들이 푸짐하게 와서 막 뭐 축하도 같이 뭐 먹고 놀고 먹고 그때는 그냥 순수했잖아요. 근데 20대 와서 내가 뭔지 다단계라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싹 다 잘못되고 왠지 내가 고립된 느낌이라 할까? 그리고 어, 쟤네는 뭔가 이런 걸 몰라 하고 나는 내 나름 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합리화를 하는 거야. 그래,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공할 사람이고 얘네는 그냥 그걸 모를 거야. 스스로 합리화하는데 근데 계속 고립돼 가는 어떤 느낌이라 할까? 근데 되게 외로운 거죠. 예,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제 이런 거죠. 어, 그 자청도 보면 되게 왕따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근데 음, 왕따를 언제 겪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왕따를 겪어봐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어, 네. 왕따를 겪어봐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예전에 인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음, 때부터 여자들한테도 인기 있었지만, 예, 남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인기가 늘 있던 사람이 사실 되게 풀해질해져요. 내가 앞머리가 예전에 내려와고, 앞머리 바람 펴도 이제, 이게 갈라지면 어떡하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인기를 유지하려고 엄청 무지하게 애를 써요. 돈도 없는데도 꼭 옷 한 벌은 또 뭐 몇 달 뒤면 꼭 한 벌 이걸 한 벌 계속 입고 다니면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하지? 인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 이런 데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도 똑같아요. 예, 우리도 가끔씩 들어오면 뭐 바람이 불면 그 앞머리가 이렇게 날아날까 봐 있잖아요.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의 그게 있어요. 저도 뭔가 쪽팔린 걸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근데 봐봐요. 다단계 하면서 내 인기를 내가 박살내고 내가 스스로 내가 왕따를 한 거예요. 예, 왜 아, 고립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약쟁이라 음,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쨌든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 음, 말을 들어봐도 30대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들, 이런 비즈니스 용어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네네. 처음에 20대 때 그런 말을 하면서 다니고 하는데, 걔네는 그냥 연애에 집중하고 여자에 집중하고 이성에 집중하고 뭔가 언젠가 뭐 먹고 놀고 하는 데 집중하는데, 나는 항상 무슨 고객의 만족도에 집중하고 무슨 뭐 어쨌든 그런 데 자꾸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뭐 이름을 걸면서 이제 거론하면서 자꾸 뭐 이렇게 하고 더 나으려고 하고, 뭔가 이게 파장이 안 맞는 거예요. 학교 때는 맞아도 옆에 있는 아이가 그냥 내 옆에 있다고 계속 동창을 그걸 굳이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평생. 그냥 음, 걔가 그 학교 그 당시에 나랑 똑같이 입학해가지고 내 옆에 그냥 학생이고 나랑 같이 잘 어울렸고 체조할 때 나가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걔랑 평생 친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렇죠. 사람이 예. 이걸 들어보면 충격을 받지. 야, 너 그렇게 어떻게 친구를 생각하냐? 음, 지금 제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 인간관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 인간관계의 본질을 집중하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남는 건
친구가 서로 손잡고 무덤 가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이렇게 죽는 거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나는 그냥 지금 근대에서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협력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협력 관계. 예. 협력 관계를 집중하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구분이 안 돼요. 아무리 음,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이 비즈니스 오너,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 있거나 하면 그게 협력 관계 할 만한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나는 협력 관계, 비즈니스 관계, 비즈니스가 또 뭘 의미할까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 좀 사력 깊은 어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어떤 꿈을 향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거든요. 내가 만약 그런 걸 만들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그거를 구축해 가지 않으면 누군가 구축하는 데 일부가 되는데 내가 그 주인공이 될 거냐, 누군가의 일부가 돼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거냐 차이거든요. 근데 나는 내가 뭔가 구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혼자 구축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음, 지금까지 12년 동안 여기 오면서 모두, 제 옆에 모두 다 키맨이 다 필요했어요. 예. 어, 첫 번째 키맨, 두 번째 키맨, 세 번째 키맨. 키맨이 꼭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키맨이 저한테 엄청 나쁜 사람이 지금도 상상하면 정말 막 죽이고 싶은 키맨도 있어요. 코를 갖다 밥 부셔버리고 싶고 진짜 정말 세멘트에 막 대가리를 막 쫓고 싶고 막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음, 그 키맨들이 다 필요해요. 예,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하면 인간관계에 대한 힘듦이 나오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박스 밖에서 나와서 자꾸 주관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자꾸 뭔가 관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자꾸 내가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여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엄청 극단적으로 객관화돼요. 객관적으로 돼요. 그럼 엄청 극단적으로 객관적으로 되면 주관적인 사람이 그냥 피해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이기적이고 만약 너무 뭐라고 하지? 주관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생각에서 고립돼서 못 벗어나요. 화, 분노, 시기, 질투. 그게 다 뭐냐면 주관적인, 극단적인 주관적인 현상이거든요. 음, 사람이 그릇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그냥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되려고 자꾸 관점을 추가하면 그 나쁜 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상황이 나한테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최상의 행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음, 상황이 나를 엄청 큰 재앙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작은 어떤 역경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면 객관성에 뛰어나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면 뭐냐면 지금 인간관계를 얘기하는데 협력 관계 안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음, 협력 관계에서 나쁜 놈, 좋은 놈 따져가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그 어떤 상처가 나한테 정보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재해석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국 협력 관계가 핵심이지 인간관계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핵심은 저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협력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PCM이라고 하는 적합한 버스에 태울 사람만 태워서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음, 하차시키고. 네. 아, 그래서 예. 협력 관계가 중요하지 인간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인간관계 따위는 버리자. 왜냐면 동물들 봤을 때도 저도 강아지 키웠는데 강아지가 임신했어요. 저희 강아지가 있어요. 음, 그 강아지 임신했는데 지금 두 번째 임신해서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들이 크면서 보니까 밥을 먹어도 지들끼리 밥 먹겠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개새끼들이. 무슨 말인지 그 경쟁체죠. 네네. 닭도 그렇잖아요. 닭장들이 막 밥을 좀 막 지들 막 먹겠다고 그럼요. 딱딱딱딱 예, 이러잖아요. 예. 근데 큰 동물, 동물에서 최고의 동물은 뭐 사자, 범들은 어때요? 혼자서 그 동물 관계가 없어요. 음, 그게 가장 자연에서 위대한 동물 중에서 딱 봐도 그게 자연이고, 근데 그 자연에서 그 동물에서 우리가 벗어난 건 뭐야? 생각할 수 있는, 의식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예, 의식할 예. 수 있는 힘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대신 협력이죠. 협력 관계. 음, 범하고 범 사이에는 협력을 안 해요. 왜? 의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우리 예. 인간은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협력을 해서 결국에는 이 생태계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져가고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나름 이런 영상을 찍는 음, 것도 이것도 내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탁구공처럼 질문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이 더 끌어내는 내 안에 컨텐츠를 표현을 자꾸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표현을 해내는 네네. 사람들 해내다 보면 누군가는 이런 영상을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이런 걸 보고 아, 이해됐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게 고객하고는 수직 관계가 돼야 된다고. 음, 수평 관계에 있다는 건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수평 관계에서 무료로도 봉사를 해야겠죠. 예. 그렇죠. 봉사를 자꾸 예.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이런 정보라든가 그리고 이익 없는 곳에 앞으로 이익이 있다는 것도 언젠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고객을 음, 봉사해주는 마음을 가지다 보면 나중에 뭐 제품도 팔릴 수도 있고 더 비싼 제품도 팔릴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음, 뭐냐면 조금 조금씩 내가 이제 이런 것들 내가 추진하고 내가 자꾸 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 정보들이 쌓이면서 어때요? 수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12년 동안 이걸 계속 반복해 오다 보니까 제가 제 PCM에 들어온 고객하고는 수직 관계에서 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고객들은 만족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돈을 지불하고도 엄청 해피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보면 수직 관계를 확실하게 그동안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늘 실천하고 살았던 거죠. 맞아요. 물론 네. 어? 내용들인데, 네. 예, 예. 그래도 사실 늘 들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보다 본질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제 협력해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 중요한 얘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고객을 만나면서 때에 따라서는 많이 힘들 때가 많아요. 뭐 꼭 뭐 제 마음대로 모든 게 이렇게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갑자기 고객이 많아지면서 좀 약간 좀 주춤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듣고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조금씩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게 우선은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듣고 조금 더 어떻게 하면 협력을 할 수 있고 본질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또 생각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영업하는 사람들도 지금 대표님이 하신 말씀처럼 본질을 좀 더 알고 어떤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특히나 고객하고 나와의 관계는 꼭 수직 관계여야 된다. 이런 것들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사해요. 또 많은 궁금증을 또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좋은 시간이 됐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좋은 영상을 시간이었어요. 보시는 분들한테 꼭 듣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수고했습니다. 네.